최강 시사. You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노래가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낯익은 익숙한 노래일 겁니다. Into the Unknown, 겨울왕국 2의 주제가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죠. 인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노래를 튼 거는 겨울왕국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겨울왕국 2가 가져온 네. 영화관의 겨울. 정말 겨울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좀 준비하신 멘트인데. 예, 준비했습니다. 어제 밤새. 자, 제가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포함해 앵커님한테 어제 영화관 갔다 온 거. 어제 인증샷. 영화관에 갔다 오셨어요? 당연히 저는 하루 전날은 최강 시사를 위해서 최강의 준비를 한다니까요. 현재 영화관에서 실제로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점 논란이 거센데 예. 얼마나 틀고 있는지 우리 예. 동네 멀티플렉스를 돌았죠. 네. 먼저 제가 꼭 보고 싶었던 블랙머니를 보려고 예. 한 멀티플렉스를 정말 그냥 갔으면 못 볼 뻔했어요. 네. 벌써 없어졌어요. 그래요? 예, 상당한 흥행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이 영화 맞아요. 예. 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의외로 흥행을 했던 블랙머니. 아무튼 정재영 감독님의 예. 그 사회 고발 영화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 문제의식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에서 예. 굉장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도 정정 감독님이라든지 반독과점 대책위원회에 하면 90만 정도가 보고 있다가 30만 확 줄어들어 버렸다. 영화 관객 자체가. 어쨌든 예. 어제 멀티플렉스 한 군데 가니까 블랙머니는 아예 내렸고.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옆으로 또 갔더니 거기는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시 50분 거로 보고 제가 이제 인증샷을 갖고 왔죠. 근데 한 군데 갔을 때도 겨울왕국 2만 거의 다 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겨울왕국 2가 영화가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평가가 많잖아요. 전 봤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보러 가는 게 부모님들은 사실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싶은데 놀 수단도 많지 않고. 맞아요. 놀이공원을 가는 걸 아이들이 좋아하지 놀이공원은 돈도 많이 깨지고 비싸요, 시간도 놀이공원은. 많이 들고 네. 사실 하루가 듭니다. 네. 놀이공원 앞. 또 무슨 바이킹 한번 타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줄 서야 되고 그럼 네. 아빠는 쿠폰 받아갖고 다른 데 또 가서 줄 서고 있잖아요. 엄마하고. 저는 놀이공원 절대 안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영화관하고 등산이 우리 서민들이 최고의 놀이인데 앵커나 시청자들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화관 몇 명이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1인당이요? 예, 아니 1년에 총 국민들. 총 국민이? 예. 우리가 한 5천만 명 잡고 성인 잡으면 한 1억 명? 아닙니다. 2억 1천만 명 정도 갔습니다. 예, 2억만 명을 돈팔린 지 꽤 됐습니다. 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 정도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국민 1인당 1년에 4번이나 갔다는 건데 그러네요. 아이들과 이제 그 아주 노령층 고령층을 제외하시면 성인 남녀들은 훨씬 많이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여섯 번 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죠? 예. 등산하고 영화는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화생활의 여기생활인데 예. 갔더니 겨울왕국 2만 틀더라는 겁니다. 70% 80% 틀다는 겁니다. 서민민생대책이라는 시민단체 이제 그 민생경제연구소랑 다른 겁니까? 민생경제연구소 말고 또 열심히 하시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겨울왕국 2에 대국사인 올트 디즈니 코리아를 고발을 했는데 11월 23일 기준으로 88%나 스크린 점유율을 했다. 이런 독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너무했다, 그죠? 그러니까 88%는. 예, 한 전국 영화관의 스크린 수가 한 3,000개 정도. 근데 2,650개 정도를 틀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고발을 했는데 그럼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동시대 개봉하는 영화 수십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개봉도 못하는 영화까지 하면 수백 개가 있습니다. 바꿔진 거 보니까 예. 뭐가 있냐. 주만지도 있고 나를 찾아줘. 있고 이것도 화제. 이것도 겨울왕국 때 피해를 많이 보겠네요. 예.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예. 그걸 운 좋게 피해가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작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개봉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영화관을 못 잡는 경우도 많고요. 영화관에 겨우 올랐는데 네. 금방 내려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겨울왕국 2가 가지고 모두를 얼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지적이 가능한 겁니다. 아마 시청자들께서 아니 영화가 좋으니까 많이 보겠지라는 의견도 맞는데요. 거기에 부연 설명이 하나 필요합니다.
요즘에 20대, 30대들은 예약을 해서 많이 가지만 네. 40대, 50대만 해도 물론 예약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 영화 보기 좋은 시간대 가서 그중에서 제일 재밌는 걸 보자. 그런 경우들이 꽤 그런 있죠.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있어요. 갔더니 어. 나는 블랙머니를 생각해봤더니 그건 심야나 조조야 하는 거로 벌써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막. 맞아요. 새벽에 또는- 한 번 하고 밤에 한 번 하고 그래요. 그다음 대표적인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영화 감독들이 있습니다. 자, 영화 삽질의 김병기 감독님. 대통령의 7시간의 이상호 감독님. 네. 영화 졸업의 박주환 감독님. 제 이분들 다 만났어요. 네. 뭐 방송 준비돼 있고 아니거든. 영화 굉장히 지금 화제에 있었잖아요. 네. 좋은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관객들이. 영화관에서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청취자 여러분께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도 있을 때고. 다큐멘터리 영화. 예. 네. 근데 가서 볼라게 해도 영화를 안 틀더라. 아예 영화를 안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특정 영화에는 몰빵을 해주는 거죠. 이 경우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독과점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뉴스타파에서 월성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합니다. 아, 예전에 그 공범자들에 이어서 월성. 그게 이제 핵발전소 월성. 예, 예. 근처에 사는 지역 이름이네요. 지역 주민들 얘기인데 애환을 다룬 건데 다큐멘터리인데 그것도 스크린 잡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어찌됐든 근데 그럼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하나는 아니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뭐 스크린 많이 잡는 게 뭐가 문제냐 요게 있고 아니 그게 문제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해결 안 하고 있냐. 예. 둘 다 문제가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재벌 영화관이 우리나라 지금 국내 스크린이 92% 입장료수 97%를 차지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막 이런데 제가 통신 재벌 3사가 독과점을 형성해서 담합이나 폭리를 차겠다 계속 비판하잖아요. 통신요금 인하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영화관도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팝콘부터가 원가가 500~600원인데 막 5,000원 이렇게 받고 너무 비싸요. 나머지 팝콘. 음료 뭐 그 간식거리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팝콘 거기서 사 드시지 마세요. 예, 너무 그러니까 비싸요. 근데 인근에서 그러면 파는 데가 있어야 사갖고 올 텐데 파는 데도 집 근처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관찰을 사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선 1,000원, 2,000원 하는 거 어떻게 5,000원 안팎을 받고 500원 더 내면 뭐 업그레이드 해준다 하면서 네. 돈 더 받고 콤보라고 해서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네. 이런 것부터 이제 기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쾌한 거죠. 영화 보러 갔는데 근데 가면 또 영화 광고 한 10분에서 15분 문화 광고도 너무 많아요. 영화 광고 들었는데 아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막 성인 영화 광고가 나온다든지 네. 대복 광고 같은 불필요한 광고가 나오는 이런 경우를 계속 국민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규제를 못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규제를 해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나서야 된다. 자 특정 영화를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30% 이상 못 틀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개 스크린이다. 네. 그럼 뭐 아주 잘 나간 영화가 있다. 기생충 아무리 뛰어난 기생충 영화가 와도 네. 3개 30% 이상 못 틀게 하는 거죠. 나머지 영화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인 거거든요. 미국에서 예전에 그 유명한 패러마운트 판결이 있습니다. 패러마운트나 21세기 폭스나 우리 영화 보다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네, 네. 배급사로. 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1930, 40년대에는. 상영 영화관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뭐 파라마운트, 21세기 폭스 이렇게 유니버셜 막 이런 식으로. 제작사가 근데, 영화관까지. 미국 자본주의가 우리가 보면 뭐 완전히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은 자본주의를 하려면 독점은 반드시 깨트려야 된다는 반독점법이 굉장히 강하죠. 세고 예. 자본주의 가장 무서운 적은 독점이라는 겁니다. 예. 선의 경쟁을 봉쇄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가 그런 활력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영과 배급을 분리시켜 가지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포기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배급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제작하고 배급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영화관까지 다 장악을 하면 영화에도 그것만 틀겠죠. 자기가 투자하고 배급한 영화만 네, 네. 이제 요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국회에 지금 영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네. 영화 및 비디오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보면 우상우호난 등을 보면 네. 50% 이상을 못 틀게 특정 영화는 전체 영화관 그 해당 영화관에서 50%? 예, 이런 것도 있고 도종환 의원안 안철수 의원안이 이제 제가 참여연대에 있을 때 영화 제작가 협회 등하고 논의해가지고 그 안을 같이 냈는데요. 거기에 내면 상영하고 배급을 분리시키는 그런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거기 딴데 외국 가기 전에 냈던 안인가 예, 예전에 보죠? 이제 대선 후보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 때 같이 냈습니다. 관심 많이. 그래서 도종환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조승래 의원은 우상호 의원은 괜찮습니다. 다 올라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부도 소극적인 게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좋은 영화관이 알아서 돈이 많이 된 영화를 트는 걸 어떻게 규제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된 영화를 다
다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를 그래도 50% 정도로 아마 지금 청취자들께서 50% 정도면 그래 적당하겠네. 프랑스처럼 30%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영화는 한 절반 정도 틀고 최소한 나머지 절반은 다른 영화들. 그러니까 방금 하셨잖아요. 겨울왕국 2 외에도 괜찮은 영화들이 지금 개봉안에 걸려있는 영화에 걸려있는 영화가 수십 개가 있고 거기까지 못 간 영화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골고루 기회를 줘야지. 이게 만약에 보세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고 열정을 다했고 실제 콘텐츠도 좋아요. 근데 영화관에도 못 걸리고 쫓겨나요. 심지어 한 일주일 걸리고 쫓겨나요. 그러면 제2의 봉준호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2의 박찬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2의 임권택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영화가 문화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업으로서도 앞으로 21세기 굉장히 우리나라의 먹거리인데 지금 기생충이 회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보면 긍지도 들면서 영화의 메시지도 좋고 네. 동시에 영화로 돈도 벌지 외화도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네. 그게 사실 좀 그 극장들의 욕심이 아니 80% 안 하고 50% 하고 좀 오래 틀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재영 감독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좋은 영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한 달 안에 모두 베스트셀러로 조작을 한 다음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때까지. 스테디셀러. 이제 천천히 예를 들면 30% 정도를 차지하면서 2달이고 3달이고 4달이고 특히 겨울방학 때 내내 부모님과 아이들이 보면 문화로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둘러서 영화를 봐야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찾는 한 달 후쯤 다 없어져요. 심지어는 일주일 만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을밀대에서 지금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 중소영화 배급사와 제작자들 완전히 의리돼 버립니다. 영화인들이. 두 번째 소비자들이 팝콘 폭리에서부터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영화배우 박철민 선생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분이 나온 영화를 반드시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맨날 심해하는 거예요. 아침 방송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못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가 없게 된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영화를 보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가셔서 겨울왕국 2만 보지 마시고 예. 다양한 영화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삽질, 대통령 7시간, 벌새, 그다음에 윤희에게라는 영화도 호평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졸업도 좋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영화 요즘에 보면 논픽션이든 픽션이든 정말 괜찮은 영화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양한 기회는 주고 그냥 관객들의 평점이나 예매율이 높은 것들은 좀 더 기회를 주든지. 여기 오실 때 추웠죠? 매우 추웠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 춥답니다. 한국 영화가 춥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빨리 영미법 개정안 통과시켜서 언어의 맛을 사시고 다양한 영화가 국민들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제2의 봉준호, 제2의 박찬욱 나온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